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요청으로 하셔서 제가 사연자님으로 이제 호칭을 부를게요. 유진님이랑 짧게 상황극을 하고 한번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 내가 나쁜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나 너 진짜 한번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시간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서운하더라.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 맨날 그러잖아.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짧게 상황극 했지만 이 사연 안에 좀 그런 게 녹아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익명 요청으로 사연 조언해 주세요. 일산을 살고 있는 20대 후반이고요. 남자친구랑 연애한 지는 8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화도 잘 맞고 편안해서 사귀게 했는데요. 요즘 고민이 생겨서 사연 보내요. 저는 외향적이라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남자친구는 연애를 하게 되면 여자친구랑 보내는 시간을 우선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네. 내 남자친구, 이 사연자님의 남자친구가 그래도 연애할 때 보는 시간 아니면 조금은 나를 위해 주는 나를 시간? 위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네. 느끼지는 거죠. 네, 너무 고맙죠. 근데 뒤에 가면 좀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연애 초반에는 고마웠는데 지금은 그게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아마 사연자님이 어느 순간부터 좀 마음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서운하다는 표현도 자주 하고 혼자 밥 먹는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친구 못 만난 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나 오늘 혼자 밥 먹고 있어 이렇게 약간 투정을 부리거나 살짝 삐지는 말 할 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만나고 있어요. 즉흥적으로 보자고 한 적도 있는데 거절하기 힘들어서 다른 약속을 취소한 적도 있어요. 연애 초반에 이런 게 좀 일어나잖아요. 그쵸. 나를 만나주러 와주는데 내가 몇 번씩 안 된다 그러거나 나 오늘 바쁘다 그러면 만나는 상대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 사연자님이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 약속을 변경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직장 동료들이랑 2주에 한 번 정도는 퇴근하고 저녁을 먹거든요. 개인적인 일들이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맞춰주다 보니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한 문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연자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처음에는 괜찮고 편안했지만 어느 순간 내 시간을 잃어가는 느낌. 이렇게 좀 말을 해주고 싶네요. 저도 만나면 당연히 좋지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점점 밀리거나 제가 일정을 변동해야 돼서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이해해주지만 어느새 미안하더라고요. 지난주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일방적인 건 아닌데 남자친구가 말을 하면서 삐진 건지 화난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사연자님이 한번 신경이 쓰이거나 눈치를 보게 되면 남자친구가 그냥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네. 나한테는 좀 미안하거나 네. 더 신경 쓰이게끔 맞아요.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계속 신경 쓰이죠. 근데 여기서 남자친구가 장난으로 조금 더 삐진 행동이나 말을 해버리는 순간 이 사연자는 집에 오면서 엄청 나 다음에 이 약속 잡을 때 거절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내가 나쁜 거야라고.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또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싫었고요. 남자친구는 애정 표현 또 더 바랄 때가 있어요. 올해 초에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러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연자님이랑 남자친구분이랑 올해 초 아마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서운함을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더 만나자고
일주일에 3번 만나는 것도 나는 만족을 못한다.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쵸. 연애하면서 각자의 시간도 필요한 건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일단 먼저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네. 연애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걸 좀 얘기해 볼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쵸. 이게 연애하면서 이런 걸 좀 신경 쓰인다. 뭐 이거 만나는 것도 신경 쓰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 상대방이랑 저랑 말할 때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화의 결 같은 거네요. 네, 그쵸. 항상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좀 잘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유진님 뭐 오늘 저녁에 파스타를 먹고 왔으면 네.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네. 오늘 너 파스타 뭐 먹었어? 아니면 누구랑 먹었어? 이런 걸 물어봐 준다거나 맛있었어? 네. 아니면 맛있었겠다. 약간 이런 나 오늘 봉골레 파스타 먹었어. 이러면 진짜 그거 오랜만에 먹는 거잖아. 맛있었겠다. 그런 것까지 기억해 주면 너무 고맙죠. 진짜 좋은 거죠. 네. 그렇지만 그건 힘들죠. 성향이 다르면. 아니 근데 진짜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할 것 같긴 해요. 맞아.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하거나 못 먹는 음식까지도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먹으러 갔는데 뭐 매운탕이거나 아니면 뭐 내가 못 먹는 음식을 친구들 때문에 같이 갔다 그러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공감을 해주려면 아, 너 오늘 저녁 많이 못 먹었겠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다거나. 더불어서 오늘 저녁 많이 못 먹었겠네.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그런 것까지 나오는 사람은 진짜 베스트. 100점짜리 남자친구고. 맞아요. 당장 결혼해야 돼요. 아니 그 사람은 공감대 능력도 뛰어난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그리고 저는 좀 신경 쓰이는 게 만나는 횟수잖아요. 여기서는. 네. 연락 횟수도 사람들마다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연락을 자주 해주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통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카톡만 자주 보내고 아니면 단답만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연락의 횟수라든지 이 연락 안에서 조금 대화 내용 자체가 또 신경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만나는 상대가 너무 카톡을 자주 해. 네, 계속.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일도 해야 되고 친구들 만났었을 때는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카톡을 안 해. 네. 근데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 네. 그러면 분명히 신경 쓰고 있는 거죠. 맞아. 근데 저도 처음에는 연락을 되게 자주 하고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타임라인이 다 세워져서.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어떤 분은 연락을 자주 했다가 어떤 분은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전에 방식은 이제 자주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안 하는 분을 만났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랄까 감정에 약간의 빈틈이 생긴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20대 때 많이 느껴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저도 20대 초반 때는 진짜 매 시간 대학생 때도 수업 들으면서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몰래 이거 무슨 강의 듣고 있다 보내고 싶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하는데 맞아. 조금씩 나이를 먹고 나서는 그냥 전화 한번 해야지. 이렇게 되어가는 거고 30대가 되면 이제 전화도 뭐 뜸한 건 아니고 왜냐면 만나서 그냥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좋은 게 요즘 계속 그러니까 발달이 된 거잖아요. 그쵸. 영상 통화도 하고 뭐 전화를 오래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는 진짜 전화 요금도 폭탄 요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연인 간에는 서로 보고 얘기했었을 때가 가장 오해가 없어요. 맞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카톡으로 보냈는데 나는 진짜 피곤한데 카톡으로 그게 표현이 안 돼서 왜 이렇게 단답을 해? 뭐 아니면 말을 끊어 이렇게 해버리면 막 설명하고 싶어도 맞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전화를 하는데도 내 목소리가 막 이렇게 피곤하거나 힘들어 보이지 않으면 맞아. 이게 영혼이 오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만났었을 때는 그게 다 보이잖아요. 내가 좀 눈이 풀려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다크서클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럼 우리가 다시 사연자님한테 좀 돌아와서 지금 이 남자친구분의 성향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유진님이 봤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3번 만나죠 하거나 못 만났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만나자고 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다른 커플들보다 많이 만나는 걸까 아닐까요? 저는 많이 만나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잘 보면 이 3번도 짧게 만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진짜 한 주에 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은 안 만날 때도 계속 카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텀은 있겠지만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맞아요. 일주일 한 달로 보면 가족들보다 더 많은 걸 공유하고 있고 내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자주 보자고 하는 게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은 힘들지. 내가 무언가 남자친구의 성향에 못 맞춰가는 거죠. 그쵸. 왜냐면 내 걸 자꾸 포기해야 되니까. 맞아요. 친구 못 만나고 뭐 내가 미리 계획했던 것들도 갑자기 바꿔야 될 때 처음에는 이해해 주는데 시간 가면 짜증이 나는 거죠. 그쵸. 너는 하나도 안 바꿔주면서. 맞아. 그럼 남자친구분이 이런 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있을까요? 여기 사연자님 남자친구. 저는 일단 분께서 이제 남자친구분 즉흥적으로 오고 막 그랬을 때 몇 번 만나줬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남자친구분도 약간 사연자분 스케줄을 조금 이해를 해주고 맞춰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짧게 뭐 주 3회 만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만나면은 밥도 먹어야 되고 카페도 가야 영화도 되고 보고. 네, 뭐 또 해야 되고 아니면은 어디 가서 뭐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 중에 3번을 그렇게 만나면은 3번이면 거의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주말을 제외해도 남자친구를 한번 만나고 오면 그 다음 약속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여자친구분, 사연자님이 뭐 도탕을 뛰면서 나 아침에랑 오후까지 남자친구 만나고 저녁에 친구 만나거나 다른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일도 가야 되고 하니까. 맞아. 계속 에너지를 또 채워놔야 회사 일도 하는 거니까. 네. 다만 여기 남자친구분이 조금 편해졌어요. 네. 그래서 계속 더 보자 그러고 애정을 맞춰달라는 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쵸. 서운하다거나 아니면 애정 표현을 덜 해줬었을 때 남자친구가 왜 너는 나한테 애정 표현을 안 해주는 이런 뉘앙스를 말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닌데 애정 표현 본인들의 방식대로 하고 있을 건데 그쵸? 그러면 유진님은 남자친구가 유진님한테 뭐 애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좋아해라든지 이런 사랑에 관련된 말들을 더 해달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아니요 남자친구가 유진님한테 이렇게 더 해줘라고 부탁을 했을 때 너 요즘 뭐 나한테 좋아한다는 말도 안 하건 아니면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일단 제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주고 있어. 먼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달라 그러면은 마지못해 해주겠죠. 마지못해는 아니지만 해주겠죠. 마지못해는 아니고. 반은 진심이고 반은 내가 잘못 말했다 이런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누군가는 애정 표현을 잘할 수도 있지만 연인이 됐다고 해서 이 표현이 막 계속하거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주 해주는 것도 당연히 좋을 수 있지만 그냥 내가 진심을 담아서 내가 하고 싶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서로가 더 뭐랄까 마음적으로 더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님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내 시간을 계속 바꾸시면 안 돼요. 내 시간을 바꾼다는 거는 처음에는 이해해서라지만 나중에는 내 거를 남자친구가 뺏어간 거예요. 맞아. 그 느낌이 드는 순간 이제부터 싸우는 거예요. 맞아. 너는 왜 이렇게 되겠죠. 너는 왜 맨날 내가 약속 시간 바꿔서 만나야 돼? 너는 왜 한 번도 안 바꿔줘? 이렇게는. 왜 나만 해야 돼? 그럼 우리가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서로의 시간을 좀 존중해줘야 되잖아. 그쵸. 필요한 건. 그럼 뭐 퇴근 시간 후 개인 약속이 있을 때 주말 등 이럴 때 어떻게 좀 조율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건 주말에
딱 만나는 게 주말 하루,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 만나는 하루를 통으로 보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거 같아요. 하루를 다 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게 모든 커플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그 힘으로 일주일을 또 즐겁게 지내고 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다음 주 우리 주말에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약간 기다리면서. 그런 설렘과 기다림으로 하는 맞아. 커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남자친구는 나 일이 끝나고 피곤하고도 만나고 싶은 거고 내가 만나고 싶은 시간에는 여자친구가 피곤하든지 아니면 다른 약속이 있는지 물어봐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어봐도 여자친구가 말을 안 하면 이때 시간 되는지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 그쵸. 아니면 그것도 있겠네요. 만약에 남자친구분은 주 3회 이상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주 2회로 딱 합의를 하고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이렇게. 한 번. 네. 그리고 여자친구분께서는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이번 주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거나 아니면은 그런 건 공유해주면 되죠. 그런 거를 미리 얘기해주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일정을 조정하는 일이 좀 일정을 없어지지 조율해야 않을까? 되고 남자친구가 갑자기 찾아올 때는 그냥 귀엽네 하면서 몇 번은 받아줘야 돼요. 아니면 왜냐면 이 남자친구의 사랑까지 우리가 막아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좋아해서 내가 오늘 피곤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저녁에 우리 회사 내가 야근하고 끝나고 딱 가고 있는데 뭔가 간식을 사서 들고 왔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피곤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남자친구의 노력이다. 맞아요. 이거 남자친구가 연애 길어지면 분명 안 할 것 같거든요. 연애 첫 때는 열심히 하는데 맞아요. 연애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퇴근을 하면 퇴근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 전화만 하고 오늘 회식 안 했지 이러면서 아니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서로의 애정도를 한 번에 다 쏟는 것보다 조금씩 맞춰가면서 이렇게 서로의 그 사랑을 보여줬었을 때 저는 이게 길게 갈 수 있다고 느껴요. 맞아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한 번에 쏟았을 때는 누군가는 서운함을 느껴요. 왜냐? 나는 이렇게 너한테 잘해주는데 너는 왜 안 해? 나한테. 이건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그런 영향을 받거든요. 부모님이 어릴 때 뭔가 계속 사랑을 안 주면 엄마를 찾는다거나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기억성은 없겠지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같이 보내고 싶지만 서로가 조금 이해해 주기도 하고. 맞아요. 참기도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뭐 유진님 말대로 평일에 한번 주말에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또 다음으로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연인한테 좀 편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연자님은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어떤 커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뭐 싸우기도 하고 다시 하야하기도 하는데 어떤 커플들은 연애 초 때 서로가 조금 조심스럽거나 이거 말하면 조금 이렇게 싸우게 될까봐나 내 애정도가 달라질까봐 그걸 쉽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근데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냥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나는 뭐 이러이러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항상 앞에 전제를 붙여야 돼요.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많이 해본 사람 같은데. 맞아요. 설득을 좀 하시는 분이는 있겠지만 이러면서 좀 최대한 감정을 또 많이 표현을 안 하고 이때만큼은 그냥 딱 약간 무표정과 이 높낮이가 많이 없이 그냥 기계처럼 일단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할 때는 진지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해줬었을 때 남자친구라든지 그 상대가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려고 장난식으로 말을 하면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러거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한 번은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은 남자친구한테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적은 있었어. 근데 여기서 남자친구가 반응이 조금 격하게 나온다면
뭐 여기서 삐지는 게 아니라 뭐 화를 내거나 아까 뭐 상황은 짧게 했지만 여기서 더 간다면 나는 너한테 다 맞춰주거나 아니면 나는 너 만나러 오려고 그러는데 왜 너가 못 오게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을 때는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연애 초 때 보여주는 모습이 살짝은 가식적이었다. 그치. 아니 왜냐면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연애 초 때는 다 잘 보려고 하죠. 잘 보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여자친구한테 나의 본능적인 것들을 조금은 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술을 안 마시거나. 맞아. 근데 우리가 싸울 때라든지 뭔가 갈등이 생겼었을 때 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에는 그 남자친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부분들의 대화들이 잘 풀려야 그쵸. 지금 이 상황은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8개월이잖아요. 1년 아니면 2년 더 이상 가려면 이런 부분들이 연애 초 때 안 되면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요. 맞아, 힘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우리가 사연자님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지만 좀 따뜻한 조언을 해드리면서 마치면 좋지 않을까. 네. 유진님이 따뜻한 조언 해주세요. 그래도 뭐 힘을 내시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일단 싸우기 싫으시겠지만 어찌됐건 부딪혀야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은 부딪혀봐야 되는 것들이라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남자친구분을 칭찬을 해주시면서 이래서 고마운데 나는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어라고 좀 솔직하게 얘기를 다시 한번 많이 해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유진님이 나름 이 남자친구를 이렇게 요리조리 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닐까. 방금 이 스킬이 보였어요. 아니 네네. 나만의 그거였는데. 계속 얘기해 주세요.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네. 그래서 잘 이렇게 말씀해 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만나는 횟수도 조정을 하셔서 더 행복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님이 잘 말해 주셨는데요. 일단 사연자님이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으면 연애를 하면서도 덜 흔들려요. 근데 그게 없으면 갈수록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가면서 연애하시다 보면 남자친구도 분명히 이런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여자친구를 좋아하지만 여자친구가 바라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드렸고요. 잘 하시면서 나중에 또 후기를 또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